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코스피가 2100을 뚫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에 안착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부터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자, 내일부터서는 드디어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한국 금리 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날인데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끝났고 700선도 안착했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면서 코스피는 2150을 뚫고 코스닥은 750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회담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다시 한번 2000선이 깨지고 650선이 깨지고 그런 식으로 갈 것인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지금 시간이 4시 5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야간 선물도 개장을 안 했으며 미국 장도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해외 증시라던가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명히 약간 빠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시 종가 좀 쫙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08, 108계단처럼 2108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G20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쫙 위로 뚫고 올라가기도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양 이틀간 들어왔죠. 코스피에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개인의 물량을 다 잡아먹고 금융투자의 물량을 연기금이라던가 투신이 잡아먹고 연기금도 지금 3일 연속 순매수 들어왔고 그 다음에 투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팔았어요. 이 금투의 물량을 외국인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신이 잡아먹으면서 2100에 안착하고 위로 올라간 시나리오가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게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때 털려주고 오늘도 팔았죠. 이게 지금 좋아요. 개인의 신용 물량도 부담을 줄이면서 2100선에 안착을 하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안 좋죠. 개인이 오늘 또 사고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은 양매도 기관 팔고 외국인도 매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패턴이 이번 주는 좀 달랐어요. 평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에 거대한 매수 한 11시 반 넘으면은 매수를 촥 하고 그랬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약간 사다가 오후장에 다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어제부터서 외국인이 장 막판에 촥 끌어올리고 오늘은 아침에 살짝 팔았다가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번 주부터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강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살짝 팔다가 그 다음에 참 후반까지 쫙 해서 매수를 이끌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보합 정도 수준.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만 사고 여기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은 계속 매도만 했었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에 별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 선물지수, 야간 선물지수도 좋았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30이 깨졌습니다. 1130이 깨졌어도 1110 뭐 이 정도 밑에 수준으로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내려가고 있어요. 엔화는 지금 9901, 990원인데 내일 환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 주 일본을 가야 해서 아마 내일 환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직 환율이 이 정도란 얘기는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진핑이가 완만하게 화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휴전 모드? 여기서 양보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당분간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라던가 뭐 그런 거 인상이 없을 거다.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어제 뉴스 하나 떴었죠. 자, 트럼프 다음 주 수입차에 25% 관세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제품에 2천억 원 달러 추가 관세를 발동하겠다고 또 뉴스에 나오면서 전날 다우가 약간 내렸는데 이거는 이전에 말했던 거를 꼭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날 다우하고 나스닥이 야간 선물이 좀 내렸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다 회복을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지수도 다음날 올랐는데
내일 회담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3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또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금투는 자기가 샀던 물량을 팔면서 외국인과 투신한테 이제 금투의 물량을 덜어주면은 상당히 좋게 갈 수도 있는데 지난번 강좌에도 올렸듯이 두 또라이 트럼프와 그 다음에 시진핑 두 또라이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두 놈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취소가 됐었죠. 자, 이달 말에 원래 있어야 되는 북한과 그리고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북한이 참석을 안 한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증시 연일 폭락, 한국 증시는 선망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야기도 했었고 여기 밑에 주석을 보시면은 대북주 이벤트는 취소될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 기대감에 오른 주식들은 회담이 취소되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또 취소가 됐네요. 그런 것처럼 이 또람프하고 그 다음에 진핑이 이 둘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철도 공동조사 그 이슈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철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비료 관련주도 원래 막 이렇게 내리다가 오늘도 내리고 어제도 내리고 막 계속 내리다가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죠. 지금 30일에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고 29일에는 산림 협력을 한다고 해서 오늘 뉴스가 나오고 대유라던가 현대사료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올랐죠. 특히 남해화학이 아니라 경농이었죠. 경농 같은 경우에 5%쫙 오르면서 올랐는데 오늘 저 뉴스 뜬 다음에 대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였다가 종가에는 약 보합 수준 0.5% 오르고 끝났는데 저는 이 대유를 지난 11월 중간 선거 때 매매를 했었고 거기서 정말 저는 약간의 도박수를 들면서 승부를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얼마에 팔았나요? 이거 팔았을 때가 2600 이 정도 가격에 팔았는데 지금 2만 원이군요, 지금. 그때 안 팔았으면은 저는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손해가 커졌을 텐데 여러분도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벤트 전에 가장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벤트가 취소되면은 난리가 나니까. 물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대감이 있습니다. 1월 달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답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를 질질질질질 끊다가 또 연기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2월 달까지 넘어가면은 연말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신용 반대 매매. 왜냐면은 지난 10월 1일부터서 계속 지수가 내렸고 3개월 뒤인 12월 30일 정도 되면은 신용 쓰신 분들은 다 이거를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옛날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질질질 끌다가 팍 올라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합 내지 하락장이기 때문에 질질질질질 하다가 유통기간이 다 지나서 팍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무기는 시간이 아니라 개인의 무기는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정말 자기가 매매할 수 있는 그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는 11월까지 그렇게 매매를 크게 때려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보수적으로 갈 거고 저는 12월 1일 진핑이 형과 그 다음에 럼프 형이 어떻게 이제 나오냐 다 확인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야 되나? 2100 뚫고 막 2200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 둘이 회담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2150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를 수가 있어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100은 저항이 아니라 이제 강력한 지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2150에서 밀려가지고 내려오다가도 2100에서 또 지지해주고 다시 여기서 또 찌질찌질 거리면서 먹을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 회담 결과에서 진핑이 너 추가 보복하겠다. 아니면은 시진핑은 트럼프 유감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했던 에펙 회의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담화문에서 발표할 때 그쪽에서 성명을 안 해가지고 또 그때 좀 주가가 질질질질 새면서 내렸었죠.
이번에 또 추가 관세 이야기도 나오고 추가 관세도 이번에 실행을 하겠다. 이틀 전에 럼프형은 또 추가 관세를 또 실행을 했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또 더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회담 전에는 이렇게 오른다고 지수가 이렇게 살살살 오른다 해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꼬셔놓고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금 회담이 끝난다고 이렇게 투매가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도 아니 환율도 만약에 뭔가 좀 안 좋은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면은 이 환율이 1130 이상으로 더 올라가고 1140, 1150 뭐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둘이서 뭔가 대화를 하면은 뭔가 결과가 좋게 나오겠지 아니면은 휴전 정도, 휴전, 파이널 퓨전 말고 휴전이라고 해서 이제 둘 다 이제 추가 관세는 없고 지금 있는 관세는 그대로 가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의 하한가까지 갔던 바른전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애들 수급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배임 횡령이 떠가지고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몇 프로가 빠졌더라고 그저께 17%하고 다 해서 한 20% 정도 빠졌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 보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수급이 있으니까 얘네가 한 번은 끌어올릴 거다 위까지. 그게 아니라 얘네들 공매도가 더 치지 않을까. 공매도도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거 믿고 바른전자를 산다? 상패 안 되면 다행이죠. 그리고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 나올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여기 위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이제 반등도 줄 만큼 줬고 그리고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얘네가 지금 가이런스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삼성바이오 이슈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서 약간 더 조정을 주면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회담 끝나고 제약바이오 촥 올라가기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그쪽에 지금 수급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까지 뭐 여기 치고 올라간다. 그러기에는 지금 힘들죠. 여기까지 쫙 이미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 이만큼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늘어나니까 키스트라던가 DPC 같은 방탄소년단들 이런 테마주가 안 갑니다. 코스피도 오늘 보면 알겠지만 401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이 418 종목. 18하니까 욕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81, 하락이 594. 자, 이런 식으로 물반 그리고 고기반 50대 50입니다. 엄대엄. 이 정도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테마성을 가진 기스트 그리고 TK케미칼. TK케미칼은 정치주입니다. 이게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정치 테마로 올랐고 실질적으로 수급도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없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올랐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엔터 관련해서 방탄소년단들 관련주 이쪽은 내립니다. 일반적인 주식이 오를 때는 제하고 정치 테마주는 내립니다. 남북경협주도 테마 아닌가였는데 남북경협주는 지금 철도 때문에 지금 철도 관련주는 오르고 있죠. 반대로 좋은 사람들 뭐 개성공단 관련주는 지금 시무룩해요. 왜냐? 뭔가 회담이 있어야지 진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철도야 뭐 지금 면제 그걸 해서 착공식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는 못해요. 지금 그냥 사찰까지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착공식이야 우리끼리 하는 거고 그냥 그런 행사는 할 수 있지만 공사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는 약간 기대감이 있어도 개성공단이나 이런 애들은 시들시들하죠. 그래도 지금 초매는 안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투매가 막 10% 20% 지금까지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 아니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그런 걸 다 한다고 해서 이 꼭대기까지 지금 뭐 다시 빵빵빵 올라가고 그러긴 되게 힘듭니다. 상한가 랠리 아니요 물린 사람 탈출하려고 할 거고 얘네는 또 재료 소멸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회담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뭐 핵미사일에 대해서 뭐 양보할 수 없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좀 더 신중하게 나오겠다 뭐 이런 액션만 취해도 주가 그냥 박살 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지만 기대감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내려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으로 이제 좀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카드사 이익은 45% 정도 감소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관련된 준 있죠. 예, 결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타격을 많이 받겠죠. 왜냐면 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에 뭐 수수료나 그런 걸로 먹고 사는 데인데, 여기에서 결제가 카드 소비 자체가 줄어들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주 뭐 한국전자금융 같은 애들이야 이틀 연속 하락, 지수가 올라도 이렇게 못 가죠. 악재가 이렇게 딱 떠버리면 그냥 쭉 못 가고, 삼성카드는 있는데 삼성카드는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근데 이 주식은 원래 주식 양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매매하기도 힘든데, 개인만 이렇게 좀 사고 기관 이거 당연히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안 좋습니다. 많이 조금밖에 안 빠졌다가 아니라 이게 전초점이 돼서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끈다라는 게 여러분 왜 안 좋냐면은, TA홀딩스나 뭐 이런 주식도 보면은 하루에 그냥 1%, 2%, 3%, 4% 조금 1%, 0.5%, 0.5%, 0.5%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을 두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뭐 5,000원짜리, 4,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대까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 끌고 보합 내지 찌질찌질 거리면, 상승장 때는 이렇게 찌질찌질 거리다 위로 폭 올라갔지만 그 상승의 원동력이 없으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고 해도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전도 안 오죠. 한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찌질찌질 거리다가 그냥 쭉쭉쭉 계단식으로 빠지는데, 이런 게 제일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신용을 썼으면 신용 이자는 이자대로 다 내고, 그리고 하락되면은 돈도 더 날리고,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돈도 더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이자도 내고, 이런 게 정말 최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용을 괜히 왜 많이 쓰냐면은, 대출을 1금융권에서 받든 뭘 받든 신용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증권사에서 저 빌리는 신용 같은 경우에는 신용에 변동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막 떨어지면은 현금으로 있던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뭐 이런 데서 딱 해가지고 물타기 하고 그러시는데, 자기가 현금인데 여지껏 신용을 안 썼으면 신용을 어떻게 쓰느냐 막 인터넷에 물어보고 그래요. 왜?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여기서 물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물타기하고 여기서 왠지 더 사면은 본전으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물타기를 했는데 이 밑으로 더 빠져버리면은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적자 기업 회사를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되거나 뭐 그러다가 결국 상패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꼭 재무제표를 보시고 3년 연속 적자인가 아닌가 그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안 그러면 저렇게 한 곳에서 상패가 되면은 그거에 관련된 계열사, 예를 들면은 CMG 제약, 왜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렸죠? 차 바이오텍에서 R&D 비용 그거 때문에 이제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CMG 제약이 차바이오텍에 또 주식을 몇 프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같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연쇄작용으로 같이 내릴 수 있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쌍방울하면 광림 뭐 이렇게 이어져 있는 주식, 그런 거 꼭 주의하세요. 적자가 이어져 있는 그런 주식은 사면은 같이 피해를 받습니다. 자, 사상 최악의 고등어, 아니 미세먼지가 몰려온다 해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올랐다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쑥 하고 내려갔죠. 아, 얘는 좀 지저분한 주식이고 맨날 윗골이에요. 얘는 진짜 윗골이만 계속 나오니까 매매하기 정말 힘든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는 곳에서는 한번 뚜까 맞고 무조건 내려와요. 옛날에 모나리자로 매매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실전 동영상 올리지 않았었나요? 막 모나리자 노래 틀어놓고 막 이거 매매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진짜 윗꼬리만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안 좋고 되게 전 안 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KT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오파스넷, 얘가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참 남의 불행이 이렇게 주식의 상승을 가져오다니 참 안 좋네요. 얘는 뭐 서버 관련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는 적자 기업이에요. 분기 실적도 안 좋고 이러는데 그냥 단순히 이슈에 올랐고, 이슈가 좀 빠지자 오늘 또 내렸죠. 지금 또 중국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호텔 신라도 그렇고 중국의 추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중국 관련주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토니모리 화장품주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정말 그 회담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회담에서 이제 중국 너네 조져버리겠다 하는 순간에는 위안화가 또 같이 하락으로 저하가 되죠. 위안화가 저하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 국내에 놀러 오는 이제 뉴요커 중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잖아요. 우리 지금 다른 거 지수 조정받고 뭐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는 상한가도 가고 지금 한 60% 이렇게 막 올라왔잖아요. 이제 회담 끝나고 여기서 조정 더 주거나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려면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 관세가 아니라 뭐 관세를 인하해주고 뭐 그런 얘기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위까지 더 올라간다라. 지금까지 힘들어요. 바로 못 올라가요.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은 단기 과열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과 원만하게 협상이 된다. 협상이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은 유가 다시 올라요. 유가가 80불 가까이 되다가 70불 이하로 떨어진 거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유가 수입을 안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60불대에서 50불대 간 거는 사우디가 이제 럼프 형 말 듣고 이제 뭐 증산하고 뭐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 때문에 내린 거지. 80불 가까이에서 60불이 된 거는 물론 70 몇 불이었어. 그때 이렇게 된 거는 중국이 원유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뭐 완만한 협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도 유가가 살짝 올라왔죠. 유가가 올라왔어요. 다시 52불, 40불대 들어가면은 항공기하고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를 안 받습니다. 제가 12월 1일에 일본을 가는데 이게 40불대 가면은 유류 할증료 안 받는데 아깝네요. 여러분 불안감이 높을 때 안 싸우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딱 수요일까지 저렇게 지수를 2100, 700 딱 이 언저리에다 놔두고 이제 외인 기간이 어떤 포지션으로 갈까 이제 진해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면 향방이 나와요. 2100에서 더 끌어올릴까 아니면 700에서 더 끌어올릴까 다음 주면 나옵니다. 딱 12월 3일 월요일부터서 나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샀으니까 외국인 더 끌어올리고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700에서 750까지 더 끌어올릴까 다음 주면 나와요. 다음 주. 근데 이 이틀 동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 이틀 동안. 지금 내일 촥 올랐다가 또 그 다음날 착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회담 끝나고 재료 소멸로 또 주가 지수를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살짝 끌어올렸는데 더 가기보다는 그쪽에서 또 조정 준 다음에 지질지질 하다가 또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주가가 뭐 회담 끝났다고 갑자기 하루에 막 100포인트 오르면서 막 2200으로 향해 달려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2100만 보죠. 2100만 찍으면 자꾸 막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는 그냥 촥촥촥촥 이렇게 랠리가 펼쳐지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분하면 안 돼요. 지수가 조금 올랐다 2100 됐다고 해서 막 흥분하고 700 넘었다고 흥분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예로 지난 북미 정상회담 있고 그때 뭐 대북주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코스피 3000 간다 막 그렇게 환호하고 막 기쁨에 차가지고 빨리 주식 사야지 하고 뛰어들었던 분들 다 망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좋아 보이고 지금 뭐 들어가야 될까 말까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차분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1월 29일과 30일은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내일과 내일 모레입니다. 아무리 지수가 오르고 종목이 올라도 불안감이 높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자, 30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투매가 나올 수 있고 12월 1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따라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회담 결과가 좋게 나와도 이미 주가에 선 반영받은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2번 중국과 회담 결과가 좋으면 유가는 상승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악재인 항공주는 회담 결과가 좋으면 유가 상승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담 결과가 좋아지면서 환율이 또 내려간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 회담이 끝나고 환율만 이렇게 좀 내려가면은
유가도 내렸죠, 환율도 내렸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냥 유가만 내린다. 유가만 오른다. 뭐 그러면은 악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빨리 반영받는 게 채권 금리하고 6달러 환율인데 환율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고 되게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그렇게 많이도 못 올라요. 그리고 어제 뉴스 보면은 일본이 0.6 올랐고 상하이는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더 올랐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강하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지만 보시면 알지만 더 급격하게 빠지고 남들 내릴 때 더 같이 내리고 그런 애들은 오를 때 훨씬 더 잘 오릅니다. 반등이 더 세게 나와요. 단 하루 뉴스만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상승률 가장 꼴찌입니다. 꼴찌. 예, 맞네요. 이탈리아가 여기 있으니까. 예, 꼴찌니까 여러분이 뭐 하루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 중국보다 잘 나갔다 해서 그런 뉴스 나온 거 보고 막 좋아하면 안 돼요. 자,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블로그 아이콘이 있는데 블로그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디지털킹.net 도메인을 직접 타이핑하시면은 제 블로그 포스팅 밑에 텍스트 광고가 있습니다. 텍스트 광고는 딱 한 개만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개를 다 클릭하면은 무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광고도 제발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진짜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더 들어와야 돼요. 외인이 더 들어와서 금융투자에 물량 잡아먹고 그리고 연기금 투신 더 들어오면은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수라 되게 안 좋게 보지만 그래도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되게 좋게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음 주면 확실히 향방이 나오니까 다음 주까지 보고 매매를 하자고요.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